네, 보신 것처럼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 전국엔 폭우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자, 서울 수도권에 처음으로 올해 호우 재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 장마 수준이 아니라 뭐 물폭탄 수준으로 퍼붓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북부 지역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제부터 월요일부터 사실 3일이 꽉 차지 않은 거의 한 이틀 만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예. 그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보통 호우 경보라고 하면은 3시간 만에 90mm의 비가 집중이 되거나 12시간 만에 180mm의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될 때 호우 예.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지금 새벽 4시 타임부터 6시까지 순차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비구름의 중심이 휴전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황해도 부근과 우리나라 경기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당초 예상했던 진로보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쪽 수도권 쪽으로 좀 더 남하하면서 출근길 그쯤에는 이제 서울 지역까지도 호우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네.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다시 지금은 좀 더 북쪽으로 이 비구름대가 좀 북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10시 20분쯤에 서울을 내려졌던 지금 호우 경보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만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좁은 띠의 강한 비구름이 남북으로 미세한 거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라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비가 그쳤다고 해서 주변 시설물 점검을 보는 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정보 토대로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뭐 홍수 관련한 정보, 도로 통제 정보라든지 이런 등등등 산사태 정보 등등을 계속 참고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 보면 이번 장마 흐름을 보면은 수도권 장마비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1년부터 2000년 초반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위치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을 하면서 그 대립하는 좀 더 폭넓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좀 이게 고르게 분포해서 내리는 비의 형태가 예. 과거의 장마전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립하는 그런 공기로 인해서 전선 주변에서 굉장히 띠의 형태로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좀 다량으로 내리는 형태의 비가 띠 내렸기 형태다.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주 초반만 해도 이게 이제 남부 지방에 좀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형태라고 하면은 예. 이러한 형태의 비구름대가 지금은 이제 중부 지방에 걸려 있는 형태고요. 남쪽에 걸쳐 있을 때는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 그러니까 비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이 되는 가운데 비구름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미세하게 이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 지역 쪽에 좀 위치한 상층에 위치한 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내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좀 세찬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지금 보니까 피해 접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의할 지역 어디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가 내리기 전에 대한 대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의 대비,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대한 대비들은 모두 다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전국적으로 6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 500mm가 훌쩍 넘는 강수량을 전국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6월 말에 시작된 그러니까 중반이 조금 넘게 이제 넘은 그런 날에 시작돼서 7월 말까지 이어지는 장마 한철 기간 동안 내려야 될 전국 평균 강수량을 2배로 훌쩍 뛰어넘는 지금 2배나. 수준인 거고 예. 남부지방은 다음 주쯤에는 이제 비구름이 잦아드는 형태, 이제 장마의 끝물을 보이지만 특히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가 퍼붓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바깥 외출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위험한 지역들 접근 아예 외출 자체를 하시지 않는 게 지금 상황이지만 비가 그친 지역에서는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뭐 침하가 되거나 침수가 되는 그런 위험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좀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 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올여름 장마비 정말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보면은 땅 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석굴암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서 좀 굉장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땅 밀림 현상이 뭐 산사태의 100배의 위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이 있는데 이제 토지에서 빗물을 많이 머금 게 되면은 이 빗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보통 이제 산사태 주의보라고 하면은 토양 함수율이 80% 정도. 토양의 80% 정도가 빗물을 흡수를 했을 때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네. 그 무게가 비탈면의 그런 기울기를 이기지를 못하고 쓸어 내려지는데 산사태 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한 100% 정도. 근데 이제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의 일부분이 쓸려져 내려나가는 건데 예. 이 땅 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물이 좀 차오르면서 보통은 이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 이 지하수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땅 밀림 현상은 주로 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땅의 비탈면부터 서서히 땅이 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산사태보다도 피해가 발생할 때 위력의 10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대형 일어납니까? 재난을 땅 밀림 어떤 식으로? 비탈면부터 계속 서서히 이제 땅이 순차적으로 꺼져 나가는 그런 어. 현상인 거죠. 특히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으로 문화재 손실에 대한 큰 어떤 피해도 발생하는 곳인데 예. 최근 들어서 경주 국립공원 토암산 일대 세 곳에서 이 앞서 말씀드린 땅 밀림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에는 과거에 폭넓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여담과 그리고 경주시가 좀 합동으로 이 지역을 좀 이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사태를 포함해서 이런 땅 밀림 현상까지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앞으로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일단 이런 경주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장마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좀 이런 뭐 산사태라든지 땅밀림이라든지 지금 이제 토양의 지반이 약해진 현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위험 지역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인명 피해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땅 밀림 현상에 대해서 정부도 좀 즉각 대응이 나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마와 집중호우, 특히 이제 장마라고 해서 물론 이제 복합재해라고 해서 남부지방은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지방은 지금 더위에 또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요. 장마, 집중호우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태풍. 다음 주는 태풍도 태풍의 조짐이 살짝 보이는 다음 그런 열대 저압부의 형태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는 한 번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만전의 대비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만전에 대한 대비는 좀 과잉 대응을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좀 철저하게 선제적인 대응해야 된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만 취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침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트라우마가 인명 있습니다, 피해가 다들.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좀 집안 그 좀 저지대라든지 아니면 지하차도처럼 낮은 지대에 위치한 곳에 침수를 좀 우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통제를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행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도움 됐고 많이 시청자분들 도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